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나스닥은 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나스닥이 매일 올랐기 때문에 화요일 우리 증시 초반은 괜찮습니다. 늘.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 뭐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그런 장이 계속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초반 흐름이 나쁠 이유는 없었죠. 그러니까 해외 증시의 어떤 요인 때문에 이제 밀린 건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투자들이 좀 찜찜한 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월요일에 비록 오르긴 했지만 원래 올랐기 때문에 저거는 추세가 바뀐 건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부담스러운 어떤 위치까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렸고, 이게 이제 또 4.6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단위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그게 50에서 100포인트 빠지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조금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 유가가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유가가 여기서 꺾여버리면 이제 금리도 같이 내려올 텐데 90달러 전에도 좀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고, 근데 어쨌든 국채 금리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뭐 몇 년 이내 최고치 돌파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투자들이 아무래도 연휴 동안에 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부담을 갖게 된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급등을 했죠. 환율이 1350원. 그러니까 제가 1350원 정도의 어떤 그 부근에서 이제 정점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근처까지 가는 것도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라인이 1350원인데 오늘 거의 근처까지 갔어요. 예,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장중에 뭐 4.56%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그나마 조금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환율이 급등을 하고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주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오늘 밤에 또 미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되면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이 막 10년물 금리 4.75%까지 넘어갈 것 같다. 로이터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달러 인덱스는 107.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4 다음 레벨이 4.6인데 거기서 추가로 또 4.75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다음 레벨마다 100포인트씩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코스피가 2300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위협적인 분석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고, 또 하나 저는 이 뉴스도 좀 오늘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데 그 외환시장 개방 속도를 좀 내는 것 같다. 그 외국 금융기관에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게 보면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위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이거 외환시장 변동성 되게 커질 수 있다. 그럼 잘못하면 환율이 위로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뭐 이런 걱정을 좀 했겠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 약세, 달러 인덱스 강세, 이 재료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확 치고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기계적으로 선물 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증시가 좀 오전부터 이제 바로 밀려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뉴스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 더 빠질 것 같다. 뭐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 공매도 비중을 계속 굉장히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주식을 비롯해서 어떤 여러 가지 ETF를 공매도 쳐서 향후에 지수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또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들이 다 겁을 주죠. 예, 겁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증시 빠졌을 때 대기 매수가 지금 가동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잘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침에 쭉 빠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안정이 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2460에서 65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거의 갇혀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좀 달랐죠. 예, 코스닥은 한번 밀어내고 낙폭 줄이는 시도했다가 또 밀고 또 밀고 했는데 저는 이 구간을 주목하거든요.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저런 게 분차트가 코스피가 같이 빠졌다면 모르겠는데 코스닥이 저렇게 빠졌다라는 건 저건 뭐냐면 신용 터진 거예요. 예, 신용 반대 매도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신용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하는 투자자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나가다 반대 매도 터지겠다. 이런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코스닥은 여기서 마이너스 날 때마다 오후장에 갑자기 분차트가 깨지는 그런 형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뭐 급반등도 나올 수 있지만 어설프게 마이너스 있으면 오후에는 신용도 터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 뭐 과매도와 신용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한번 또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을 환율이 올라가니까 기계적으로 선물을 팔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가 반대 잡고 이제 현물 팔고 이런 구도가 돼서 이제 기관이 하락의 원흉이 됐는데 근데 이제 다만 선물 매매 추이를 보면 5만 개를 고점 대비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뭐 매달물이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걸 단순하게 수치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는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 집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 많이 5만 개를 지금 피크 대비 저점 보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탈탈 다 턴 것 같아서 이제 선물 가지고보다는 이제 때리려면 현물로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때려서 여기서 확 찍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돌리거나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양단 결정 여기 위치에서 한 번 더 승부처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수급에서 종목들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꾸역꾸역 사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계속 매도만 하고 있죠. 삼성전자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계열사들을 쭉 담는 오늘 2차전지 대형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담는 특징이 있었고요.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가 저렇게 매도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음식료 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뭐 이런 것들 담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삼양식품이 들어가 있고 약간 이제 식품주들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오늘 이제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 특징을 없고 다만 제약 쪽이나 어떤 바이오 제약 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있고 다음에 오늘 사실은 뭐 에코프로를 워낙 많이 사서 뭐 에코프로 쪽을 신경 써서 많이 담은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금액이 좀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어서 이렇게 좀 수량 따지긴 그렇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보면 그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게 좀 있고 그 외에 아랫단으로 보면 역시 IT는 계속 담긴 담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아랫단으로 보면 그런 종목군들이 또 몇 개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들은 좀 골라 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로봇이라든가 AI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국채금리가 지금 4.5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4.4가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이제 그게 깨져버리면서 50포인트 내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4.5하고도 4.6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 4.6은 장기 추세선 상단에 해당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마저 돌파해버리면 여기서 코스피는 50에서 100포인트가 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돌리느냐, 저거까지 한번 보느냐, 요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구간이 됐죠. 그래서 오늘 미증시에서도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특징이 빅테크주들이 이틀은 오르는데 3일은 못 올라요. 근데 지금 이틀 오른 빅테크주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어떤 흐름에서도 빅테크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겹칩니다. 코스피. 과매도 어제부터 이제 양시장 과매도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신용털이하고 지금 겹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심플하게 보면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과매도라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신용털이 되느냐. 이틀 안에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 나오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그게 안 나오면 신용털이장으로 가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물론 뭐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확률적으로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 전이라서 이제 전날 다음에 추석 연휴 끝나고 직후에 상승 종목 1000개 이상 나오지 않고 어설프게 마이너스권에 있으면 이거 신용 털러가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과매도라는 걸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확 들어 올리면 그 다음부터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되는지 이틀 정도 보면은 좀 가늠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오늘 뭐 특징 업종이 없어서 오늘은 이거 이제 공란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사실 제가 빼놓고 얘기를 한 거라서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2년물 금리 추이를 이제 비교해서 그린 거거든요. 사실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2년물 금리 자체가 미국의 기준금리 따라다니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은 한 번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변수가 생기면 더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금리가 더 밀고 올라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투기적인 어떤 베팅이 좀 많이 붙어서 좀 왜곡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은데 워낙 이럴 때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투기 세력들이 막 오버슈팅으로 막 더 흔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흔들린다. 근데 이제 반면에 좀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 발행하기 위해서 조금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치솟아 올라갈 정도면은
이것도 또 이제 좀 이게 논리적으로 도 맞지 않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 좀 매도 압박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6으로 가느냐, 이기로 가느냐. 일단 4.4가 깨져버렸고, 여기서 이제 좀 치열하게 공방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당분간 국채금리 한번 추이. 오늘은 2년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10년물 기준으로는 4.6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9월에, 8, 9월에 고전하면 또 10월에 괜찮은 또 지크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거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걸 좀 보면서, 워낙 또 다이나믹한 증시니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뭐 상황 생길 때마다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